학생의 행동을 데이터로 이해하고 교육의 변화를 설계합니다. 학생의 성장을 위한 행동중재 지원. 경기 비에이블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 비에이블 튜토리얼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담당교사 사용법 4편에서는 지속적이며 고위험 수준의 위기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위해 학교 행동중재 지원팀이 어떤 절차에 따라 개입하고 실행해야 하는지 핵심 운영 절차를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각한 위기 행동을 보이는 학생에게 왜 고강도의 개별 지원이 필수적인지 근거가 되는 법적 기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개별 학생 지원 소개를 선택해 이동합니다.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교육부 장애 학생행동 중재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위기 행동에 대해 체계적인 중재가 필요한 학생에게는 개별 학생 행동 중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개별화 교육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단순히 문제 행동을 줄이기 위한 지도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안전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조치입니다. 전체 학생 중 약 1에서 5%에 해당하는 고위험 학생을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기존에 제공되던 1단계, 2단계 지원이 중단되거나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단계 지원은 보편적 지원을 기반으로 고강도의 개별화된 지원을 추가로 쌓아 올리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학교 행동중재 지원팀은 학교 전체의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개별 학생에게 최적화된 중재가 끊김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학생이 개별 학생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상단 메뉴에서 개별 지원 실행 가이드를 선택해 이동하겠습니다. 경기 비에이블은 개별 학생 행동 지원의 시작부터 평가, 전환까지 일관되게 실행하는 방법을 총 8단계로 안내합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학생 식별입니다. 개별 학생 지원의 출발점은 철저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통해 대상 학생을 정확히 선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학생 때문에 힘들다는 주관적 호소만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 행동중재 지원팀은 지역 학교별 행동 데이터 차트를 확인하여 행동의 빈도, 강도, 지속성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가 가리키는 만성적 위기 학생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2단계는 대상 선정입니다. 1단계 보편적 지원과 2단계 표적 지원을 충실히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 개선이 없는 학생에 대해 학교 행동중재 지원팀은 공식 회의를 소집합니다. 팀원들의 전문적 판단을 통해 보편적, 표적 집단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의를 거쳐 3단계 개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대상 학생이 선정되었다면 3단계인 지원팀 구성으로 넘어갑니다. 또 새로운 팀을 만들어야 하나라고 부담을 느끼실 수 있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위 학교의 기존 자원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재구성하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기존의 개별 학생 지원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존 구성원에 학교 행동중재 지원팀 담당 선생님이나 외부 행동중재 전문가를 추가하여 개별 학생 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개별 학생 지원팀에는 행동 기능을 분석할 행동 전문가, 교실 내 실행을 담당할 특수교사와 통학학급교사, 심리 지원을 책임질 전문 상담교사, 행정적 지원을 할 학교 관리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학부모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별 학생 지원팀은 학교 내 여러 지원 체계를 연결하는 소통의 허브입니다. 각 구성원이 분석, 실행, 지원, 연계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율합니다. 또한 최소 월 1회 정기 협의회를 운영해 감정이 아닌 데이터 중심의 의사 결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팀이 꾸려졌다면 기능 행동 평가 FBA를 실시합니다. FBA는 개별 지원의 핵심인 만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FBA는 도대체 이 학생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과학적인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유 없는 행동은 없으며 모든 행동에는 기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심을 끌거나 물건을 얻으려는 사회적 정적 강화, 과제나 활동을 피하려는 사회적 부적 강화, 감각 자극을 추구하는 자동적 정적 강화,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자동적 부적 강화가 있습니다. 행동의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하단의 기능적 행동 평가, 실행 자료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첨부 파일에 있는 FBA 실행 자료를 다운로드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 행동 평가 FBA의 주요 단계는 총 5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1단계 문제 행동 정의. 공격적이다 라는 모호한 말 대신
교사의 지시를 거부하며 책상을 밀어 넘어뜨린다처럼 누구나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으로 정의합니다. 2단계 데이터 수집, 관찰, 면담, 체크리스트, ABC 기록 등 다양한 도구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3단계 행동의 기능 확인,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가설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수학 과제가 제시될 때 책상을 넘어뜨리면 복도로 나가게 되어 과제를 하지 않는다 라고 분석했다면 이 행동의 기능은 명백히 회피입니다. 4단계 개입 전략 개발, 가설을 바탕으로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행동 중재 계획을 준비합니다. 5단계 개입 실행 및 재평가, 개입 후 행동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만약 가설이 틀렸다면 다시 기능 행동 평가를 보완하여 실시합니다. FBA를 통해 행동의 이유를 찾았다면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인 행동 중재 계획을 수립할 차례입니다. 이때 경기 비에이블이 제공하는 증거 기반 실제 선택 가이드를 적극 활용하세요. 증거 기반 실제에서 중재 선택 가이드를 선택합니다. 기능 행동 평가에서 파악한 기능에 딱 맞는 검증된 중재 전략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EBP 추천 기능은 최소 5회 데이터 입력 후 이용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학생별 추천 중재에서 학생명과 문제 행동 및 기능을 선택하면 추천 중재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동 중재 계획 문서 작성 시 4가지 핵심 요소가 포함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예방 전략. 문제가 발생하기 전 환경을 바꿉니다. 과제를 회피하는 학생에게는 과제를 잘게 쪼개주거나 선택권을 주어 과제 난이도를 조정합니다. 둘째, 교수 전략. 문제 행동 대신 할 수 있는 대체 행동을 가르칩니다. 책상을 엎는 대신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거나 도움 요청 카드를 제시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셋째, 반응 전략. 결과에 일관되게 반응합니다. 대체 행동을 했을 때는 즉시 칭찬하고 도와줍니다. 반면 문제 행동을 했을 때는 과제를 피할 수 없도록 차분하게 대응해 행동의 기능을 무력화합니다. 넷째, 안전 계획입니다. 돌발 상황 시 학생과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마련합니다. 계획은 문서로 끝나선 안 되며 실행 충실도 점검이 필수입니다. 담임 교사, 교과 교사, 보조 인력, 학부모까지 모두가 약속된 대로 반응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선생님의 핵심 과업입니다. 계획 수립 이후에는 실행과 평가의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6단계는 실행 및 모니터링입니다. 학교와 가정이 한 팀이 되어 행동 중재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경기 행동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매일 행동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기록하지 않은 행동은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7단계는 데이터 의사 결정입니다.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팀이 성과를 판단합니다. 행동이 개선되었다면 유지 및 일반화 계획을 수립합니다. 만약 개선되지 않았다면 먼저 계획대로 실행했는지 충실도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FBA를 재실시해 가설을 수정합니다. 마지막 8단계는 순환적 적용 및 전환입니다. 긍정적 행동이 정착되면 지원 강도를 서서히 낮추며 하위 단계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수정과 개입에도 개선이 어렵다면 상급기관이나 지역 PBS단에 추가 지원을 신청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실 선생님들을 위해 성공적인 개별 지원을 위한 4가지 팁을 드립니다. 첫째, 목표는 작고 구체적으로 잡습니다. 착한 학생 되기처럼 추상적인 목표가 아닌 수학 시간에 한번 손들고 질문하기처럼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학생도 교사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가정과의 파트너십을 주도합니다. 학교만 노력하는 것으론 계획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학부모님이 팀의 핵심 일원임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가정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셋째, 회의 때는 감정이 아닌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의합니다. 요즘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같은 느낌이 아닌 그래프와 수치를 바탕으로 이야기해야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논의가 가능합니다. 넷째, 혼자 짊어지지 말고 함께합니다. 학교 내 해결이 어렵거나 2에서 4주 후에도 변화가 없는 경우 즉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점검하십시오. 다음으로 팀이 건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별 학생 지원 충실도를 진행합니다. 페이지 하단에 개별 학생 지원 실행 충실도 평가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3차 지원 시스템 실행 충실도 자가평가 SAST3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를 활용해
학기별 1회 이상 팀 운영 전반을 되돌아보세요. SAST3은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 운영, 학생 식별 절차, 개입 실행의 핵심 요소, 그리고 지속성 및 평가 영역을 다룹니다. 특히 문항 6번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우리의 BIP의 예방, 교수, 반응, 안전이라는 4가지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효과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또한 문항 7번인 1, 2차 지원과의 연결도 중요합니다. 개별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보편적 지원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3차 지원 시스템 실행 충실도 자가평가는 우리를 평가하는 시험지가 아닙니다. 우리 학교의 행동 지원 시스템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럼 이번 편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1. 개별학생 지원의 법적 근거와 대상 선정을 확인했습니다. 2. 개별학생 지원의 8단계를 살펴보고 FBA, BIP, 실행 충실도 평가를 살펴봤습니다. 3. 개별학생 지원은 가장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돕겠다는 우리 교육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총 4편에 걸쳐 담당교사 사용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학교 행동중재 지원팀 담당 선생님의 역할은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고 데이터와 시스템을 연결하는 지휘자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선생님들의 변화를 향한 노력이 학생들의 긍정적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경기 BA블이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